안녕하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업입니다. 자, 오늘 배울 페이지는요. 여러분들 디딤돌 개념북 101페이지고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옆에 이렇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옆에 그림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해 준 방법은 이렇게 원판을 그려라. 그치? 그 다음에 선 하나 그어주고 또 선 하나 그어줘서 뭘 만들어주냐? 자, 어디를? 얘를 거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력, 시간 이렇게 써주라고. 그냥 너희가 빨리 쓸 때는 거, 속, 시라고만 써주라고요. 오케이. 하얀색이 됐네. 거속, 시라고만 써주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냐? 거리는 속력, 여기 있는 이 짝대기는 곱하기를 뜻해.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자, 그리고 속력은요. 속력은 어떻게 보는 거니? 시간 분의 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은요. 속력 분의 거리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원판만 기억해 주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농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얘도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도 똑같이 원판에 선생님이 그려준다고 했어. 원판에 이 색깔 말고. 자, 원판에 그려준다고 했어요. 얘도 똑같이 자르라고. 얘도 똑같이 자르라고. 그리고 어떻게 쓴다? 여기가 뭐냐?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그리고 여기는 소금 물의 양. 얘는 농도. 근데 여기에 특별한 거는 소금의 양 곱하기 옆에다가 뭐 해줘야 되냐면 100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얘도 똑같아. 자, 소금물의 양은 농도 분의 소금의 양이고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야. 그 다음에 요건 특별히 써줄 건데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생각해 줘야 돼. 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은 얼마야? 뭐 어떻게 구해?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 자, 요것만 써줄게요.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저 원판에서는. 그럼 쟤는 소금 물의 양 곱하기 농도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소금의 양이잖아. 소금의 양이기 때문에 양변에 100분의 1을 해주면 여기 다 100 지워지잖아. 그치? 여기도 100분의 1을 곱해줄게.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겠다. 뭐만? 소금의 양만 구할 수 있겠다. 소금의 양은 소금 물의 양 곱하기 농도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 속력 구하는 문제도 요 원판으로, 농도에 대한 문제도 요 원판 하나로 끝내줄 거라고요. 오케이,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소금물의 양은 얘들아, 소금물의 양은 혼동하지 말자.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니? 소금에다가 물을 더한 양이 바로 소금물의 양이라는 거. 자, 그 부분만 조심해 주세요. 자, 문제 속에, 여기 옆에 있는 개념 속에 요 하나만 보고 가자.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와, 자,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변하지 않는 경우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변하지 않고 언제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소금물에 그냥 물을 더 넣는 경우야. 이땐 어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소금물의 양은 늘어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요거 되게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경우,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경우도 어때? 얘들아, 염전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 염전. 염전에서, 자,
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거 계속 날리는 거야. 햇빛에 말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물은 증발되면서 아래에 있는 소금만 남는단 말이야. 즉, 소금은 증발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킨다고 해도 소금은 증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따라서 증발시킨다면 그때는 소금물의 양은 줄어들지만 소금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줘야 돼. 자, 이번에는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소금물에 소금을 섞는 거야. 자,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을 더 섞어. 소금을 더 넣었어. 당연히 소금의 양이 변하는 거겠지.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 자, A의 소금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5%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얘가 7%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C의 소금물은 어떻겠어? 두 개 섞은 거니까 소금의 양이 당연히 변하겠죠. 얘가 합쳐진 거니까 이럴 땐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야.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이 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식을 많이 잡거든요. 자, 이때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봐서는 잘 개념이 마음속에 딱 와닿지가 않아. 그치?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개념확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개념확인 1번 갈게요. 1번 봅시다. 연진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800m이다. 연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초속 얼마로 걷다가 2m로 걷다가 도중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초속 5m로 달려서 250초 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 첫 번째, 연지가 초속 2m로 걸어간 거리를 x, 초속 5m로 달려간 거리를 y라고 할 때 기역, 니은을 각각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2번, 연지가 걸어간 거리와 달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했네. 자, 요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긴 자세하게 좀 1번, 2번 나눠서 써줬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데 좀 밑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뭐든지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림 그려서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오히려 이게 시간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줘서 글로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 볼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게 선생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 연진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총 몇 미터야? 800m래. 맞지? 자, 그런데 연지가 집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출발해서 초속 몇 미터로? 2m. 자, 초속이니까 사실은 미터 퍼. 자,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더 전문적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한 이쯤 바꿨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쯤부턴 초속 5m. 자, 초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할 수 있어. 달려서 얼마 만에 학교에 도착했대? 자, 학교에 걸린 시간은 총 얼마야? 250초 만에 학교에 도착했대. 자, 그도 그럴 것이 단위가 맞는지부터 우선 이런 문제 풀 때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얘 초속이라고 했는데 초로 나타내 줬다. 괜찮지? 거리 미터였는데 속도도 미터다. 괜찮아. 다 맞아.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 보자고. 자, 이때 초속 2m로 걸어간 거리를 자, 여기 모르는 거잖아. 초속 2m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할게. x라고 하래요. x미터라고. 그럼 여기 좀 자세하게 표현해 줘 볼까? 초속 2m로 요만큼 걸어갔다고 하자. 요만큼 걸어갔다고 하자. 그럼 어디까지가 x미터야? x미터.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초속 5m로 달려간 거리를 y미터라고 합시다. 이때 기역과 니은을 각각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어. 자, 기역을 살펴봤더니 자, 1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기역을 먼저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야? 조금 여기 지워볼게. 연진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800m입니다. 그럼
저 800m와 관련해가지고 x와 y를 사용해서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자, 그냥 보면 되지. xm 더하기 ym 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 800m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x 더하기 y는 800이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 맞죠? 그럼 니은은요. 연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초속 2m로 걷다가 중간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초속 5m로 달려서 몇 초 만에 250초 만에 학교에 도착했대. 맞지?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걸로 식을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시간에 대한 걸로 식을 나타낼 수 있잖아. 맞아? 첫 번째는 거리에 대한 식이었다면,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식? 시간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기억하니 우리 원판 한번 다시 가볼까? 원판은 뭐였다? 거, 속, 시였다. 시간에 대한 식 어떻게 볼 수 있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자, 속력 2m로 얼만큼 x만큼 간 시간과 더하기 초속 5m로 ym만큼 간 시간을 더하면 총 얼마가 나온다? 250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얘가 두 번째 식이죠. 자, 요까지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쓰면 되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연지가 걸어간 거리와 달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했어. 즉 여기서 x값과 y값을 각각 구하세요라는 거네. 연립방정식이네. 어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소리잖아. 자, 식 하나는 x 플러스 y는 800이라는 식 하나 있고요. 자, 2분의 x 플러스 5분의 y니까 저 두 수에 뭐 구해주면 돼?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인 10으로 양변에 곱해주면 얼마 나와? 5x 플러스 2y는 10으로 곱해줬으니까 2500 이렇게 식 하나 구할 수 있겠지. 자, 요 연립방정식 풀으려면은 뭐 나는 가감법 뭐 편해. 가감법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위에 식에 2 곱해주면요. 2x 플러스 2y는 1600이지, 그치? 그 다음에 5x 플러스 2y는 2500입니다. 자, 아이고. 자, 요 두식 빼줘 보자고. 그래야 y값 없어지니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3x는요. 얼마 돼요? 마이너스 900이겠지, 그치? 따라서 x는요.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 300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300m겠지. 자, 그럼 y는 얼마가 돼? x 플러스 y가 800이라고 했으니까 y는 500m가 되겠다. 오케이. 달려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 바로 나왔죠. 자, 걸어간 거리. 그래서 따라서 걸어간 거리는 얼마고? 300m고 뛰어간 거리는 500m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오케이. 선생님 옆에 있는 2번 문제 계속 가볼게요. 2번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좋다? 그림으로 표현해주자. 얘도. 자,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줄 거야. 어떻게? 6%의 소금물 xg과 10%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몇 퍼센트의 소금물 만들었대? 9%의 소금물 400g을 만들었대.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 1번 첫 번째 뭐냐면 x와 y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세우세요 했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밑에 한번 힌트 보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를 섞을 때는 크게 식을 두 개로 나타내준대. 어떻게? 소금물 A의 양 더하기 소금물 B의 양을 해주면 전체 소금물의 양이 또 나올 것이고 A의 소금의 양 더하기 B의 소금의 양을 해주면 또 전체 소금의 양이 나올 것이고 왜 농도에 관한 식으로는 지금 쓸 수가 없어. 농도는 섞었을 때 6 더하기 10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16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도는 변하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다? 소금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써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소금 물의 양. 가볍게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식을 써보자고. 그게 가장 찾기 쉬운 거지.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방정식을 풀 수 있죠.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니? X 소금물 더하기 Y 소금물을 섞으면 얼마가 나온다? 400이 나온다. 요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원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좀 짧게 쓸게. 그럼 여기 소금물과 여기가 농도지, 그치? 자, 농도는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얘 더하기 얘가 이렇게 얘가 나온다고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떤 저런 더하기 빼기 혹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은 소금의 양으로 농도보다는 소금의 양으로 그 식을 나타내 주는 게 편하겠지. 왜? 소금의 양, 얘의 소금의 양 더하기 얘의 소금의 양을 해주면 어때야 돼? 이 소금의 양이 나와야 하니까.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다가 원래 소금물 곱하기 100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소금물만 구하고 싶으니까 반대에다가 100분의 1을 해주면 얘 지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곱하기 100분의 1이야. 즉 여기다가 써주면요. 소금물이 얼마? X. 아이고. 소금물 Xg 곱하기 100분의 6 더하기 소금물 Y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소금물 400 곱하기 100분의 9. 자, 요걸 한 번에 쓴 거야. 어떻게 쓴 거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 자, 요렇게 써줄 수 있겠죠.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써주면 우리는 항상 요 x라는 기호 생략할 때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10y 더하는 얼마? 4, 9, 36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식 2개 나왔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각각 구하시오. 소금물이 뭐였는데? X와 Y였잖아. 즉 X와 Y 값 구하라는 것과 똑같아. 미지수가 2개인 연립적 방정식 풀라는 것과 똑같아. 식 하나 뭐였어? X 플러스 Y는 400 하나 있었고요. 자, 밑에 거 요 식 써줄 건데 봐봐. 여기 식 어차피 100으로 다 100을 다 곱해줘야 되거든? 그러니 우리 36이라고 쓰지 말고 오히려 저 상태 그대로를 나누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100분의 9라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변에 다 100을 곱해주면요. 얼마만 남아? 6x 플러스 10y는 100 지워지고 4, 9, 3600이 나오겠다. 그치? 오케이.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얘 바꿔보자. 가간법 이용하려면 나 x 맞춰볼게.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전체적으로 다 6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해주니까 6x 플러스 6y는 64, 2400. 그 다음에 6x 플러스 10y는 3600. 자, 빼줄게요. 자, 빼줄게요. 지워지고. 마이너스 4y는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1200이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y는 얼마? 300. 맞죠? 그럼 x값은 얼마야? x값은 자동으로 얘 더하기 x 더하기 y가 400이었으니까 x값은 자동으로 100이 되겠고. 자, 답에는 어떻게 쓰면 되나? 얘네가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자, 6%의 소금물 몇 g이야? 100g. 10%의 소금물 몇 g? 300g.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선생님 이제 넘어갑니다.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 자, 20분이 다 됐는데 이제 개념 확인을 끝냈습니다.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시작할 거고요. 자,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더니 모두 4시간 걸렸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세요 했어. 자, 선생님 얘 우리 수리논술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구할 수에는 뭘 넣어줘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올라간
거리는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알려준 수. 자, 여기서 이 문제 속에서 알려준 수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려줘도 돼. 그림으로 나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줄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로? 3km로. 시속이니까 hour라고 써야 돼. 킬로미터 per hour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속력은. 자, 그리고 내가 올라간 거리를 알고 싶잖아. 그러니 올라간 거리를 우리는 x미터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x킬로미터. 자, 저기 단위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킬로미터로 썼어요.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길을 걸었대. 자, 우리는 물론 x 플러스 2라고 써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풀이니까 얘를 따로 y킬로미터라고 써줄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두 몇 시간이 걸렸대? 아, 여기는 내려올 때 시속도 있구나. 4km per hour겠지, 그치? 그랬더니 모두 몇 시간이 걸렸대? 4시간이 걸렸대. 오케이? 써줘야지. 모두 몇 시간? 4시간 걸렸어. 그리고 x와 y에도 관계를 써주자. 자, y는요, 어때요? x보다 2km만큼 더 간 거지. 요 관계도 좀 써주자. 여기까지가 알려준 수예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 수로 넘어가 볼게. 얘를 가지고 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위에서 이미 찾았다. 이미 너무 금방 알려줘가지고. 그치? 자, 그럼 쟤는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x 플러스 2라는 식 하나 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준 거. 시간을 알려줬어. 시간을 알려줬으니 나 이 시간을 이용해 보자고. 자, 이 식은 어떻게 되는데? 속, 신데요.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 따라서 식 하나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속력분의 3분의 x 더하기 속력 4분의 y 해주면 얼마 되는 거 알 수 있을까? 총 4시간. 자, 킬로미터 퍼 아워, 4시간 맞지? 그럼 그냥 4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뭐 분이나 초로 나와 있으면 고쳐줘야 돼. 시간도 분이나 초로. 그 단위 맞춰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세웠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느냐? 자, 풀어보기 전에 이 1번식하고 2번식이 있는데 저 2번식을 최소공배수 이용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수들을 없애보자. 12로 곱해보면 되지?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자 12 곱하기 4니까 48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알려준 거는 y는 x 플러스 2야. 이번엔 그냥 대입법으로 풀어볼까? y 대신에. 그러면 4x에 3에 x 플러스 2는 48이고요. 자, 요거 풀어주면 4x, 3x 플러스 6은 48. 자, 요거 계산해 줄 수 있지? 얼마? 7x로. 자, 48 빼기 6. 얘 넘어가면서 빼기 6 되지. 그럼 얼마? 42. 따라서 x는 얼마? 6. 6, 7에 42니까. x가 바로 뭐야? 올라간 거리잖아. 자, 그럼 y도 그냥 가볍게 구해보자. 올라간 거리만 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y도 구할 수 있겠지. 얼마? x에다 6 넣으면 되니까 y는 8.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얼만큼? 따라서 써줘야죠. 올라간 거리는 6km이고 내려간 거리는 8km라는 거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올라간 거리만 써주면 되니까 올라간 거리는 6km라고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 얼마? 6km. 자, 이게 바로 우리 학원의 수리논술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자, 여기서 왜 수라는 얘기를 썼냐면 소진수잖아. 소통하는 진심수학 해가지고. 그래서 구할 수, 알려준 수, 풀어볼 수로 한 거야. 이 수라는 것은 소진수의 수이기도 하지만 숫자의 수이기도 하니까. 의미 괜찮지 않니? 어쨌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용화와 민희는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 500m인 트랙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간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용화와 민희가 트랙을 동시에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2분 후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오, 용화의 속력이 미니의 속력보다 빠르다고 할 때 용화의 속력을 구하래. 자, 우선 모르니까 우선 용화의 속력을 x로 놓고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울 건데 우선 구할 수부터 찾아보자. 자, 구할 수 뭘 구해야 돼요? 용화의 속력이지, 그치? 용화의 속력은 자, 알려준 수. 자, 알려준 수는 뭐니? 그림으로 얘도 표현을 해보자. 트랙이 있어. 자, 트랙이 있는데 총 트랙의 둘레는 얼마야? 옆에다가 쓸까? 둘레는 500m야.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처음으로 만나는 게 몇 분 후야? 10분 후. 10분 후가 어느 정도라고 할까? 10분 후 처음으로 같이 만난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얘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자,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몇 분 후? 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용화의 속력이 미니의 속력보다 빠르다고 할 때 용화의 속력을 x를 구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얘를 좀 더 예쁘게 써보자. 자, 용화의 속력을 여기서 뭐라고 한대? 용화의 속력은 x. 자, 여기가 다 미터니까 x 미터라고 보자. x 미터고, 자, 그 다음에 미니의 속력은 얼마? 그럼 y 미터라고 보자고요. 속력이 y 미터. 얘는 시속인가요? 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분속이라고 쓰자. 분속 x미터. 여기도 분속 y미터. 오케이? 자, 얘를 아까처럼 선생님이 아까 뭐였지? 뭐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썼었고 뭐 미터 퍼 세크라는 이런 단위를 썼었잖아. 얘도 써주면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자, 미터지. 얘도 단위가 미터야. 미터 퍼 분속이지. 분속은 미닛이라고 써줘. 그래서 줄여서 MIN으로만 써줍니다. 자, M으로만 써주지 않는 것은 미터와 헷갈리기 때문에 M으로만 써주지 않고 미니트 해가지고 MIN까지 써줘. 자, 미터 퍼 세크는 뭐냐면 초속이야. 초속. 미터당 속도. 초의 속도를 말하는 거고. 자,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읽고요. 얘는 시속이라고 말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미터 퍼 미닛이라고 읽고 얘는 분속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느냐? 분속 x미터라고 했으니까 x미터 퍼 미닛. 자, 얘는 분속 y미터라고 했으니까 y미터 퍼 미닛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얘를 같은 방향으로 돌 때와 다른 방향으로 돌 때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것에 대한 식을 어떻게 써준다는 거야?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풀어볼 수에서 한번 해봅시다. 풀어볼 수. 자, 첫 번째, 난 얘를 좀 나눠주고 싶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뭘 나눠주고 싶으냐면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 10분 후에 만난다고 했잖아. 자, 그러려면 10분 후에 만난 지, 돈 지 10분 후에 다시 만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얘도 이만큼 가고 얘도 이만큼 가서 만나는 거야? 속도가 다른데. 용화의 속력이 미니의 속력보다 빠르다고 했잖아. 근데 10분 후에 만난다는 얘기는 용화는 이미 어떻다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요까지 다시 왔다는 얘기야. 맞아요? 한 바퀴 돌아서 저만큼 다시 갔다는 얘기라고. 자, 그러니 얘에 대한 식을, 자, 얘가 용화가 되겠고 얘가 미니가 되겠지, 그치? 얘에 대한 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봐보자. 얘들아. 용화가
이만큼 간 거잖아. 자, 잠깐만. 얘를 다른 색깔로 선생님 표시 좀 해볼게요. 용화가 이만큼 간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죠. 맞아. 미니는요? 미니는 얼만큼 간 거야? 미니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간 거라고. 그러니 용화의 거리에다가 용화가 간 거리에 아이고 용화가 달린 거리에다가 미니가 달린 거리를 빼주면 얼마가 돼야 될까? 자, 미니가 달린 거리를 요만큼을 빼주는 거잖아. 그치? 용화한테서 요만큼을 빼주는 거야. 자, 저만큼을 빼준다고 생각을 하자. 자, 파란색으로 요걸로 볼게요. 자, 요만큼, 아이고. 요만큼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남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용화가 간 거리에 그래서 쟤를 빼주니까 요만큼만 남는 거지. 즉 한 바퀴 돈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에서 용화가 달린 거리에서 미니가 달린 거리를 빼면 이 트랙의 거리인 500m가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용화가 달린 거리 어떻게 구해? 자, 거속시 여기서 한번 써야지. 거속시. 거리는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속력이 용화의 속력이 얼마? X고요. 시간은요? 시간은 얼마? 여기 같이 오는데 여기 있었지? 얼마 후에? 10분 동안 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 어떻게 써주면 돼? 10X로 써주면 되겠다. 빼기. 미니가 달린 거리는 속력이 Y고요. 시간이 10분이니까 10Y 해줬을 때 얼마가 나온다? 500이 나온다고 써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로 해줄 수 있어? 두 번째 내용이었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뛴 거. 자, 두 번째 내용 똑같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조금 작게 그릴게. 자, 여기 작게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 자,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용화가 1로 출발하고요. 미니는 어떻게? 여기로 출발해서 만난 거야. 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화가 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용화가 더 많이 가도록 하자. 요만큼 가고 미니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 여기는 식이 어떻게 나와? 자, 1번 식이었고 2번 식은요. 용화가 달린 거리 더하기 미니가 달린 거리를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 똑같이 500m가 나와야 된다고. 얘는 몇 분 동안 지금 간 거야? 2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했으니까 총 2분이 걸린 거지. 자, 그렇다면 용화가 달린 거리는 얼마? 2x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더하기 미니가 달린 거리는 2y라고 생각해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게 얼마? 500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맞나요? 자, 식 두 개가 세워졌습니다. 식 두 개 가지고 저 위에다가 좀 이제 풀어볼게. 식 두 개 나왔는데 어떻게? 10x-10y는 500 하나.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는 500 하나. 자, 얘는 어쨌든 구해주려면 식 좀 맞춰줘야 되잖아. 위에 식에다가 5를 나눠볼게. 그러면 2로 나오겠지, 그치? 위에 식에다가 5를 나눠주면 위에 식에다가 자, 5를 나눠준다고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지? 얘에다가 나누기 5를 해준다는 뜻이야. 그럼 위에 식은 얼마가 나오니? 2x 마이너스 2y는 100.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는 500. 자, 이 두 식 뭐 해줄까? x 없애줄까? y 없애줄까? 용화의 속력 x 구하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구하려면 y를 없애주는 게 좋겠지? 자, 두 개 더해주면 y 값 지워지고 4x는요. 600이고요. x는요. 얼마? 2분의 300 나오겠다. 맞나요? 2분의 300이니까 약분해주면 얼마? 150. 즉 용화의 속력은 150m/뭘로? 미닛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혹은 답에는 분속 150m 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답을 쓸 때는요, 문제에 나온 대로 써주면 좋아. 여기서는 딱히 다른 건 없고 분속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까 그냥 뭐 150m, 분속 150m다 라고 써주면 좋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생각해주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야. 자, 요것만 다시 한번 조심해서 잘 보시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문제요. 배를 타고 길이가 12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걸린대.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했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무슨 얘기야? 자, 옆에 좀 힌트를 보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선생님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어때야 돼? 자, 강물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봐. 그럼 강물에 대한 속력이 있잖아. 거슬러 가려면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힘을 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배의 속력, 그냥 정지한 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의 배의 속력이 뭐 A미터라고 한다면, A킬로미터라고 할까? A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자, 강물의 속력을 내가 B킬로미터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자, 뭐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다가 A에다가 강물의 속력 B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내가 빨간색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선생님 강물의 속력이 더 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속력이 더 세긴 한 거겠지. 그래서 A-B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 A-B 킬로미터라고까지 써주면 좋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강을 따라 내려갈 때야.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갈 때의 속력, 누구의 속력? 배의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그냥 속력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B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물살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배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A킬로미터로. 자,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 킬로미터가 되겠지. 자,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는 한번 그냥 풀어볼게. 수리논술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자, 배를 타고 길이가 12m인 강을, 자, 길이 얘기해줬다. 거리 얘기해준 거지. 그치? 거리가 12km 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3시간. 자, 내려오는 데는 몇 시간 걸린대? 2시간이 걸린대.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여라 했어. 자, 이때 배의 속력을 지금 모르는 거니까 얘를 X라고 놓자고요.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럼 선생님 내려올 때도 배의 속력은 똑같잖아요. 그럼 뭐를 다 나머지 X라고 Y라고 놓나요? 아, 뭐를 Y라고 놓냐면 지금 안 정해진 게 여기 있잖아. 무슨 속력? 강물의 속력 안 정해졌잖아요. 자, 강물의 속력을 내가 Y라고 놓을게. 즉, 강물의 속력을 내가 Y라고 놓을게요. 자, 킬로미터니까 얘도 킬로미터라고 표현해 줄게. 자, 배의 속력은 얼마다? X 킬로미터고 강물의 속력은 Y 킬로미터라고 놔준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식을 써주고 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우선 거리에 대한 식을 한번 볼까? 거리가 12km라고 나왔으니까 거리에 대한 식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어. 되는데, 자, 배의 속력을 지금 x라고 놨어. 그럼 올라갈 때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니? 올라갈 때의 속력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배의 속력 x에다가 강물의 속력 y를 빼주라고 했지. 그러면 속력은 x-y km가 될 거고요. 내려갈 때의 속력은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y km가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식 써주면요. 뭐에도 관한 식 써줄 거야. 올라갈 때 따로 내려갈 때 따로로 식을 써줄 거야. 자, 시간이 몇 시간? 3시간. 그 다음에 속력이 x-y지. 그러니 올라갈 때는 3의 x-y 3 곱하기 x,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게 올라간 거리가 얼마? 12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식 하나 세워졌지. 자, 내려올 때는요. 속력은 x 플러스 y고 시간은 2시간이니까 2에 x 플러스 y 얘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내려올 때의 그 거리가 똑같이 얼마야? 12km니까 10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땐 항상 숫자부터 먼저 앞에 써준다는 거 잊지 말고 식 2개 있고 그 다음에 문자 2개 있어. 모르는 미지수 2개 있어.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3으로 나눠줄게. 이거 구하기 위해서. 그럼 x-y는 4 하나랑 x 플러스 y는 얼마? 6 하나랑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도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를 구해야 되니까 y 소거하자고. y 소거하려면 더해주면 되고요. 2x는 10, x는 얼마? 5. 자, x 5 나오면은 y는 자동적으로 얼마? 1이라고 나올 수 있겠지.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다. 이제 뭐 구할 수 있니? 배의 속력. 정지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얼마야? 5. 단위는 킬로미터. 따라서 여기 시간이라고 나와 있었나? 자, 시간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시속 얼마? 5km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강물의 속력까지 써보자. 강물의 속력은요. 강물의 속력은 시속 1km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따라서 답은 뭐라고? 시속 5km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괜찮습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3번에서는 요 내용. 좀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 내용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요. 자, 요 내용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진짜 넘어갈게요. 자, 4번 봅시다. 4번 조금 빠르게 해볼까? 요거 문제 많이 봤으니까 이런 소금물 문제. 8%의 소금물 Xg과 12%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9%의 소금물 200g을 만들었다. 다음 XY 값을 구하기 위한 연립방 정식으로 옳은 것은 했어. 자, 8%의 소금물 Xg 더하기 12%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몇 퍼센트의 소금물 9%의 소금물 200g을 만들고 싶어. 자, 이때 연립방 정식의 식을 세운 것 중에 옳은 것은 했어.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식으로 써줄 수 있니까 아주 쉬운 거. 소금 물의 양. 양을 가지고 식을 써줄 수 있겠지. 어떻게? x 더하기 y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 200이 되는 거. 맞아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농도에 대한 식으로 써주려고 보면 얘 농도가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8 더하기 12가 뭐 9가 될 수 있어? 없잖아.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여기 xg의 첫 번째 8%에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12%에 있는 소금의 양 해주면 얘도 9%에 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좋겠다. 이때 한번 써줘 보자. 뭐를? 소금 곱하기 100. 소금, 물, 소물. 그 다음에 가볍게 쓰려고 하니까 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소금의 양은 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소금물 곱하기 농도 곱하기 100분의 1. 좀 더 짧게 써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 생각해줘도 된다고. 자, 소금물 얼마? x 곱하기 100분의 8 더하기 소금물 y 곱하기 100분의 12는 얼마가 나와야 돼? 소금물 200 곱하기
100분의 9가 나와야 된다고. 자, 요거 조금 더 예쁘게 쓰면 100분의 8x 100분의 12y는 얼마? 200 곱하기 200에 요거 200에 100분의 9. 식 두 개가 나왔다. 요 식하고 요 식. 자, 우선 보니까 근데 얘 밑에 것을 약분한 식이 대부분 많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지선다의 답을 봐봐. 끝이 뭐야?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은 뭐 x 플러스 y는 2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식이 다 끝이 18이 되어 있어. 그럼 우리도 여기를 18로 맞춰주자고. 18로 맞춰주려면 뭐해? 얘 약분 되잖아. 그럼 그냥 18이지. 이 상태로 놨단 뜻이네. 여기도 그냥 그럼 뭐만 하면 돼? 약분만 해보자고. 약분 얼마? 2로 해보면 2로 해볼까? 뭘로 해볼까? 4로 해볼까? 4, 2, 8. 왜? 4로 해야지 밑에가 25가 나올 것 같거든. 4, 2. 그럼 x 플러스 또 4로 해보면 밑에가 25y가 나오고 위에는 4, 32. 자, 요 식을 찾으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런 게 몇 번에 있을까? 25분의 2 더하기 25분의 3은 18. 1번. 1번 있네요. 그치? x 플러스 y는 200까지 합쳐서. 자,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제.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습니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6%의 소금물이 되고, 자, 여러 가지가 나오네.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자, 농도가 다른 소금물 A와 B가 있대. 이렇게 있대. 그럼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더하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나온대? 6%의 소금물이 된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좀 달라. 소금물 A를 200g 섞고 이번에는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또 나온대? 8%의 소금물이 나온대. 자, 이때 소금물 A와 B의 뭐를 구하래? 농도를 구하래. 그러니 A와 B의 농도를 X, Y라고 놓으면 되겠지. X%, Y%. 얘도 X%, Y%라고 놔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때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이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 300g 될 거고요. 얘도요. 똑같이 300g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 하나, 두 개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써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식을 써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x 더하기 y 한다고 6% 나오니? 아니야. 농도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는 무언가의 고정적인 것을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물도 100 더하기 200 하면 300 나와. 그냥 얘 소금물에 대한 것도 식을 써줄 수가 없어. 농도로도 식을 써줄 수가 없고. 하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 소금의 양이라고 했어. 자, 소금의 양은 A의 소금의 양 더하기 B의 소금의 양을 해주면 뭐가 나와야 돼? 새롭게 생긴 얘를 C라고 할게. C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된다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지. A의 소금의 양과 B의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여기서는 다른 거니까 D라고 하자. D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 자, 소금의 양 어떻게 했어? 소금 곱하기 100이었고 소금물이었고 여기는 농도였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것에 대한 식을 써보자고. 자, A에 대한 소금의 양 어떻게 해줘? 소금물 100에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소금물 200에 곱하기 100분의 Y 해주니까 소금물 300에 곱하기 100분의 6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식이고. 자, 두 번째에 대한 식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소금물 200에 곱하기 100분의 X 소금물 100에 곱하기로 표현해 줄게. 곱하기 100분의 Y 섞어주면 얼마? 소금물 300에
100분의 8%인 소금물 나온다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이고 소거해줄 수 있는 게 많다. 100 다 지워주고 여기 있는 100 다 지워지고 여기 있는 100들도 또 다 지워주면 나눠주니까 얼마만 남아? 1번은 x 플러스 2y는 6, 3, 18 하나 남고 자, 두 번째 식 얘도 100 다 지워주고 여기에 붙은 100들도 다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면 2x 플러스 y는 8, 3, 24 자, 이때 뭐 맞춰줄까? 위에 거에서 2로 맞춰줘 보자. 2x를. 그러면 4y는 얼마? 2 곱해주니까 8이 16. 2. 36인가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24. 자, 뭐 해주면 돼? 서로 빼주면 y값 구할 수 있겠다. 3y는요. 쟤에서 쟤 빼주면 10이고요. 따라서 y는 얼마? 3, 4, 12. 맞지? y가 4야. 둘 중에 하나씩에다가 넣어보면 되지. y는 4야. 그럼 4, 2, 8이고 x는 얼마가 나온다? 빼주면 10 나온다. 저 x는 10. 이때 a와 b의 농도를 각각 다 구하는 거니까 x는 얼마고요? 자, a의 농도는 얼마고요? a의 농도라고 쓸게. a의 농도는 x지, 그치? a의 농도를 x라고 놨으니까 10%. B의 농도는 4%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선생님 이제 넘어갑니다. 자, 6번은 뭔가 말부터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자, 금과 구리를 각각 2대3 비율로 포함한 합금 A와 자, 1대1 비율로 포함한 합금 B가 있대. 두 합금 A, B를 섞어서 금은 200g, 구리는 200g, 250g을 포함하는 새로운 합금을 만들려고 한대. 이때 필요한 합금 A와 B의 양을 각각 구하시오 했어. 자, 요거는 우리 다시 수리논술로 가서 해봅시다. 마지막 문제니까. 구할 수는 뭐야? 필요한 합금 A, B의 양이야. 자, 즉 합금 A의 양, 합금 B의 양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알려준 수는 뭐야? 합금 A는 어떻게 만들어졌대? 합금 A는 금과 자, 이렇게 쓰자. 금과 구리의 비율이 각각 2대3이래. 합금 B는요. 자, 금과 구리의 비율이 1대1이래. 자, A와 B를 섞어서 뭘 만들고 싶어? 금과 구리의 비율이 200대 금은 200g, 구리는 250g을 포함하는 합금을 만들려고 한대. 아, 금은 여기서는 비율이 아니네. 금은 200g, 구리는 250g을 포함하는 합금을 만들고 싶대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넘어가 봅시다. 풀어볼 수에서 이 문제 풀어나가는 게 살짝 어렵긴 한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놔야 될 것은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 합금 A의 양과 합금 B의 양. 즉, 합금 A의 양을 내가 Xg이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합금 B의 양을 뭐라고 놓을 수 있어? Yg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x 플러스 y, 뭐 x 마이너스 y, x와 y가 들어간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합금 A에 대한 양으로만 식을 세우고 합금 B에 대한 양으로만 식을 세울 수가 없어. 지금 두 식이 섞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섞일 때 어떻게 섞여야 되느냐? 합금 A의 들은 금의 양과 그 다음에 구리의 양을 각각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자, 금은 전체가 Xg이니까 금은 얼만큼 들어있는 거야? 2대3의 비율로 들어있는데 금이 그 중에 2야.
전체를 뭘로 놨을 때, 5로 놨을 때 금의 양은 이만큼 되는 거지. 근데 그 전체가 얼마니까? x니까. 여기서의 금의 양은 5분의 2x g이 되겠지. 그럼 구리의 양은 전체 5분의 3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전체가 얼마인데? x니까. 5분의 3x g을 하면 구리의 양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합금 B의 양 중에서 금의 양은 얼마야? 얘는 1대1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y에 대한 2분의 1만큼이 금이 들어있고, 구리는요? 구리도 y에 대한 2분의 1만큼이 구리의 g이 들어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 여기 보면 얘랑 연관 지을 수 있겠구나. 금의 양은 섞어서 금의 양은 총 200, 구리의 양은 250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금에 대한 식으로 하나 쓰고, 맞지? 구리에 대한 식으로 하나 써주면 되지 않겠니? 그쵸? 자, 금에 대한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5분의 2x 더하기 2분의 1 y 한 게 얼마가 돼야 돼? 200g 하나 돼야 되니까 g은 여기 쓰지 않을게, 식에선. 자, 요게 첫 번째 식 쓸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식은요. 구리에 대한 거지. 5분의 3x 플러스 2분의 1y를 했을 때 얼마? 구리는 250g이 돼야 된다고. 자, 식 두 개 나왔다. 미지수 두 개 있다. 연립방정식 이제 풀면 필요한 합금 x와 y의 양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지. 자, 위아래 식에 모두가 다 뭐 곱해주면 되겠어? 자, 분모 없애주려면 다 10 곱해줘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는 4x 플러스 5y는 2000. 자, 요 식은요. 6x 플러스 5y는 얼마? 2500. 자, 5y 똑같으니까 이 식 그대로 쓰고 지워주자. 그럼 마이너스 2x는요. 마이너스 500이 되고요. 자, x는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 2는 4, 2, 50. 250 되겠다. 그치? 250g. 그럼 y는 어떻게 찾아? 식 하나에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자, x 작은 거 요거니까 요거에다 넣어줘 볼까? 자, 그럼 얼마입니까? 250 곱하기 4예요. 50 곱하기 4 해주면 1000x. 그치? 더하기. 자, 뒤에는 똑같이 5y는 2000. 2000 써주고. 저 1000x를 써주면 안 되지. 구하는 거니까. 자, 1000이고. 5y는 그래서 얼마? 1000이고요. y는 200이 나오겠다. 따라서 y는 얼마? 200g이 나온다. 자, 됐네. 필요한 합금의 양. 합금 A의 양은 얼마? 250g이고요. 합금 B의 양은 200g이라고 써줄 수 있겠다. 오케이? 괜찮죠? 자, 엄청 길었습니다. 엄청 길고 엄청 힘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치?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